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교육계의 일이지만 그 민감성이나 파급력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불어난 게 두 가지입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화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문이과, 이거 구닥다리다, 일본에서만 하고 있고 아이들 창의성 없앤다 그러면서 지금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2018학년도부터는 없애겠다, 이런 것들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권내현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국사 교과서 거민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국정 교과서로 바꾸는 것 미적거리면서 지금 말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다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일단 이제 교과서 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과서 제도가 원래 거민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1974년에 유신 정권 하에서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국정 교과서 제도가 유신 때요? 네. 예, 유신 때 네. 바뀝니다. 네. 우리 사회 민주주의 성장과 함께 이제 역사 교과서가 근래 검정제를 완전히 회복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보수 세력 일각에서 아마 이제 이것을 이제 자신들의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가 예컨대 국사는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 있거든요. 네네. 헌법재판소는 가장 최상위 헌법에 관한 해석에서는 독보적일 뿐더러 대법원과 함께 우리 사법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행사하는 곳인데 헌재의 그런 견해 표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정이 이 시기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 배경은 뭐로 분석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보수 세력 일각에 있어서는 현재의 교과서가 자신들의 역사인식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이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이런 가치를 무시해가면서 무리하게 국정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권내현 교수님께서는 지난달 16일이었던가요? 교과서 국정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당시에도 크게 여러 매체에 물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기자회견 때 정부가 국정화를 계속 시도한다면 집필 참여를 거부하고 또 국정화 교과서가 나오면 그거에 맞서는 대안교과서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안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학교에서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정교과서는 이미 역사학계라는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학문과 교육의 영역을 정치의 영역으로 현재 집권 세력이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그래서 현재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아마도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제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정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한국사 연구단체나 예. 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안교과서를 만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실제
그럴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한교과서라는 것은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재량으로 보충 학습 자료로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당 과목 교사의 재량으로 예. 부교재 형태로 채택을 해서 예. 그런 시각도 보여주고, 그럼 학생들도 그걸 물론 구매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말이죠. 예. 네, 예. 무료로 배포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교과서들은 다 무료로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과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교과서가 검정제이기 때문에 예. 민간 출판사가 발행을 하고,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 체제죠. 그런데 이제, 만일에 대한교과서가 나온다면은 이것은 학생들에게 구입을 강요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예. 교사가 아마 자율적으로 혹은 재량 검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일본 아베 정권 시기의, 지금도 물론 아베 정권 체제입니다만, 그 극우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과거를 직시하라,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이다, 이렇게 막 공격하곤 하는데, 공격이라기보다는 우리 입장에서 명확한 지적인데, 막상 우리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남의 눈, 나의 들보, 남의 눈의 티, 이런 얘기도 생각이 나고요. 지금 국정 역사 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 나라들은 왜 국정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북한이나 베트남 등과 같이 이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보통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거나 국민들에게 단일한 역사 의식을 주입하고자 할 때, 혹은 이제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때 국정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유신 정권과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고, 독일의 경우를 보면 나치 정권과 공독 정권 시기에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네, 권위주의적이고 파쇼적인 정권에서는 시기별로 국정을 채택한 사례가 확실히 드러나는군요. 네, 지금 북한이 그러하고,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교과서 체제는 국정이군요. 예. 네. 아마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국정 교과서를 채택했던 이런 국가들도 이제 빠르게 검정 제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일부 국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앞으로 아마 검정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문제보다는 파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과 국정화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인식이 잡혀갑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경향이 충분하게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죠. 꽤 중요하고 유명한데, 거기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40% 정도로 줄이는 내용의 교육과정 시안을 최근 내놨습니다. 근현대사 비중을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가요? 예. 우리 역사에서 어떤 시대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은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인들의 삶과 직결된 시대가 근현대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근현대사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고조선 시대나 석기 시대,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자연과 하다가 이제 불을 개발하고 역사를 만들고 권력이 생성되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의 몇십 년 전 어제는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의 나를 규정하는 요소로는 훨씬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하므로 정말 50%에서 40%로 줄이는 거는 숫자 장난 같지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산수로 해보면 20% 포인트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줄이는 건 맞네요. 예. 예. 그래서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한국인의 삶과 관련을 짓는다면은 네. 근현대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뭐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평가원 측에서는 말이에요. 전 근대사도 이전보다 축소된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줄이고 그 이전 봉건 시대 고대 중세를 늘리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뭘 늘리겠다는 건지, 줄어든 10%를 뭘 기술해서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 이런 거에 맞서서 지금 이 자라나는 세대를 제대로 역사인식을 갖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전근대사, 그 다음에 또 고대사 중에 어떤 특수한 부분들, 광개토대왕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거, 이 부분은 좀 더 집중 기술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제가 너무 문외한으로서 무식한 질문을 드린 겁니까? 현재 이제 교육부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 감축을 위해서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에서 내용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도 그 때문에 내용이 축소될 예정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양을 산술적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부모 잘라내듯이 그냥 툭 차낼 게 아니고, 예.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려면, 오케이,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줄여도 괜찮을 부분을 손대는 게, 대체 듣고 보니 그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정치사 중심으로만 기형적으로 편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기관이나 공무원들 일할 때 제일 두고 쓰는 게 공청회인데 실질적으로는 형식만 공청회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분께서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자기들 하려는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청회 100번 해봐야 공청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역사 교육학과 교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학과 이제 역사 선생님이나 이렇게 교직으로도 많이 가고 할 텐데, 교육부가 얼마 전에 엊그제든가요? 2018학년부터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문이과 구분도 없애고, 이른바 수포자, 수학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이 비참한 현실 없애자 그러면서 수학 같은 거 이제 비는 확 줄이고 영어도 비슷하게 줄이고 그 대신 예체능 계열은 좀 권장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범대학교 교수님으로서 장차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양성해내는 선생님의 선생님이죠. 으로서 요번 교육과정 개정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 개정안이 역사 교과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개편 과정을 미리 핵정을 하고 전문가들과의 깊이 있는 논의 혹은 연구 개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왜 국정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쉬운 말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나치즘과 북한, 베트남 이런 데서 채택하고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서 거민정이 필요한 거구나, 다양성은 어떻게 확보되는 거구나, 그런 얘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내현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